송구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긴급 속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죠. 바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방금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5월 1일이면은 바로 모레입니다. 모레 오후 3시에 이재명의 통합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합니다. 정강석가처럼 지금 그 시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모레는 근로자의 날인데 모레 선고하겠다는 이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 원래 대법 2부에 배당이 됐다가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에 돌렸죠. 전원 합의체에 돌려서 그날 바로 합의 기일을 심리를 한 번 열었고, 그리고 이틀 후에 또 한 번 심리를 열어서 2번 심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심리가 없어서 이것도 뒤로 계속 미루는 것 아닌가, 그런 예상들도 나왔지만은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심리를 더 하지 않고 바로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벌써 어느 정도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겠죠. 결론이 나 있을 텐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죠. 그러면은, 대선에 출마도 하지 못하는데, 2심에서, 황당한 법리를 갖다 대서 법리 같지도 않은 발언을, 이재명의 거짓말한 발언을 다 토막토막 자른다든가, 아니면은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변경,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무슨 과장된 의견 표현,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2심이 있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그 최종 판결을 지금 대법원이 하게 됐습니다. 대선 직전, 그리고 원래 6월 3일 대선 때까지 선고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5월 11일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는 할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지금 곧 5월 초에 연휴가 시작되니까 5월 3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면은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모레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자, 일단 그 3가지 가능성이 있죠. 크게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 내용, 선고 시기는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1심에서 2년 2개월을 걸었습니다. 원래 6개월 만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법은 이것을 2년 2개월을 걸었죠. 그래서 수십 명의 정인들이 다 나와서 정언을 했고,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를 했던 겁니다. 2심도 한 4개월 정도를 했고, 거기서는 별로 정인도 없었죠. 그래서 뻔한 겁니다. 대법관들이 볼 때는 이 사건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 선고를 한다는 것은 일단 대선 이후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섣불리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각 대법관들이 일종의 투표를 하면서 신입 대법관부터 차례로 투표를 하고, 제일 고참이 마지막에 하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마지막에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많은 쪽에, 우세한 쪽에 표를 얹어주는, 자, 그런 형식이죠. 이재명이 2020년에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아서 2심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권순일,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때도 7대5였습니다. 무죄가 7, 유죄가 5, 이런 상황이었죠. 그때 5대5까지 갔다가 최고차면 권순일이 무죄를 했고,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기에 손을 얹어줬기 때문에 7대5가 됐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크게 보면은 3가지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 검찰의 상고를 아예 기각을 한다. 그럼 이제 무죄가 확정이 돼서 이재명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1심 판결은 그럼 도대체 뭐냐? 2년 2개월 동안 끌어왔고, 또 2심 판결이 모든 법조인들이 볼 때 너무 황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2심 판결에 손을 들어주면은 대법원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 무죄를 확정지어서 날개를 달아주는 것. 또 하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겁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보내는데 그 최은정 재판부 거기로는 보내지 않죠. 황당한 그 선고를 한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그 옆에 재판부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 자체로는 이재명의 피선거권에 날아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해서 대법원으로 다시 와서 재상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대선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 피선거권은 살아있지만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내려보냈다는 그 자체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죠. 열성 극성 지지층이 아니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재명은 그 자체로 치명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면 또 하나 남는 것이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재판이 계속되느냐 헌법 84조 해석 문제죠. 자, 그 부분도 이번에 대법원이 같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 헌법 84조를 대법원에 해석을 해서 이것을 재판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 부분까지 같이 이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대법원에 있는 헌법 담당 헌법 연구관들이 대거 투입이 됐다. 그래서 헌법 조문 84조를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은 일단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출마는 하지만 유권자들의 유권자들을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혼란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치명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헌법 84조 해석이 같이 나올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또 하나 경우가 파기 재판인데 대법원이 직접 결정을 하는 거죠.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을 하고 형량까지 무죄는 뭐 결정을 할 게 없죠. 무죄는 검찰 선고 기각하면 되니까 유죄를 결정을 하면은 형량을 100만 원 이상으로 할 건지 100만 원 미만으로 할 건지 100만 원 이상이면은 피선거권을 박탈돼서 이재명은 11일 그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미만, 뭐 80만 원, 참 낯간지럽죠. 만약에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리면은 그러면 뭐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12인의 재판 그 대법관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선고 직전에 이 투표 형식으로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텐데 어쨌든 대법원이 지금 이재명 출마에 따른 대혼란 만에 하나 집권을 했을 경우에 일어날 이것 외에도 4개의 재판이 더 있죠. 그리고 수사 대상인 것도 있습니다.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대로 정말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최고의 법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기 재판을 해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만 파기 재판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된다는 일단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또 그것을 또 헌재에 가져가고 뭐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자체로 유권자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되니까 지금 대법원은 파기 재판을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것이 가장 깔끔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파기환송을 하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걸 국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헌법 84조가 원래 취지가 그거죠. 새로 그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진행되는 재판을 멈춘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법적의 다수 해석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그 판결을 기대를 합니다. 검찰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 취지로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도 지금 전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12명의 대법관들이 각자 판단을 하고 헌재처럼 무슨 그 전원 일치 이런 거 만장일치 이런 것을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재명의 2020년에 7대5로 면죄부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때도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죠. 이번은 2심 유죄에서 3심 무죄. 이번에는 3심 무죄에서 대법원 2심 무죄에서 대법원 유죄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자, 5월 1일 오후 3시 상고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